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기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인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를 공부하면서 기토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봤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 즉 땅이라든가 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땅이라기보다 이제 흙, 토자를 써서 흙이나 토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 양토가 되겠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도 남녀가 구분되듯이 또 동물도 암컷, 수컷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성질 자체가 다른데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작은 개념, 작다의 개념,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크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도, 흙도 큰 땅이 있고요, 작은 땅이 있다라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황토라고 해서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내지는 광야 같은 아주 어마무시한 규모의 땅을 말할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원토, 밭잔재다 정원할 때 그런 원자를 쓰죠. 그래서 전원토 이렇게 쓰는데, 쉽게 말하면 논밭과 같다 내지는 정원과 같다, 더 작다라고 봤을 때는 뭐 텃밭 같은 개념도 되겠고요. 더 작다라고 하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간목으로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어저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자가 트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힌 것을 트이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땅만 있게 되면 땅 속으로 공기도 좀 들어가고 수분도 좀 들어가고 해야지만 땅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져지게 되면 땅에 용도가 없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죠. 그래서 간목으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뭐 경운기라든가 쟁기 같은 거로서 땅을 먼저 한번 일구죠. 그 옛날 동요 같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밭을 한번 일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높은 산, 넓은 들판에 큰 나무를 심는다, 조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고 무거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 주어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화도 있어 주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양토 큰 땅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논밭이라든가 텃밭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서 소토소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나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 화초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분에 화초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햇볕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땅이 비옥해져서 그 기토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병화가 있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가 없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겠고요. 또 기토가 정화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임수를 쓰는 경우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물이 없어서 작은 개수 같은 것이 없어서 물을 기를 때 소방호수로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화가 아니라 이건 등촉 지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토를 따뜻하게 보온하는 정도로서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고, 정화가 있는 경우에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봄 중에서 초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초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아직은 이제 인월도 이제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춘이 되겠죠. 근데 저 또 강조 많이 드렸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긴 하지만 아직 축월에서 이 인월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한 30, 며칠 됐겠죠. 그래서 아직 인월이라 하더라도 인월은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개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 뭐 따뜻한 봄의 기토이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월은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다른 어떤 일간이 됐던 한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땅이 아직 얼 수 있다, 동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인월에는 축월과 마찬가지로 조후 따뜻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월에서 이제 경칩이 지나면서 이제 묘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묘월부터는 일단 조후의 개념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묘월부터는 따뜻한 봄날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봄에 춘한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직 인월까지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함이 필요하다. 조후 따뜻하게 조우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왕이면 온실이라든가 화원 같은 거를 할 때도 밖에서 따뜻하게 햇볕이 비치게 되면은 난방비가 좀 적게 들죠. 집 같은 경우도 요즘 같으면은 집을 지을 때 채광이 아주 좋게 잘 만듭니다. 그러면 한겨울에도 태양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난방비가 많이 안 들죠. 그래서 인월에도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하는 용도라고 하면, 정화로서 예를 들면 기름 보일러 열심히 떼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태양이 떠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돈들 들지 않고 힘들 들이지 않게 난방을 할 수 있다, 조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로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로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다. 그래서 정화를 얻어서 쓰기 위해서는 공력도 작을 뿐만 아니라 뭐하다, 그 조화는 공력 자체도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월의 기토, 그래서 병화 내지는 화가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또 아무리 인월이 춥다 하더라도 작은 개수 한 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고 기토에 스며져 있는 화초가 어떻게 된다?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개수하고 병화를 쓰게 되는데, 먼저는 병화를 쓰고요. 나중에는 후개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병 후개가 돼서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죠. 목왕절.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 되는데, 목기 인월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월령 자체에서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은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약한 일간을 돕기 위해서는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한습하기 때문에 비경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뭐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역시나 인성인 화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준 전후에는 뭐 천간의 개수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자수라든가 뭐 해수 하나 정도 내지는 축토 정도, 축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나 해수 정도 한 점 정도 있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을 아주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음토인 기토가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떠한 형식으로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국가도 있죠. 그 다음에 정부 형태를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제라든가 의원 내각제라든가 아니면 그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를 서로 반반씩 섞어서 쓰는 그러한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을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에서도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 사주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느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간은 격국을 볼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간은 음토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목은 양목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목극토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성이 되겠죠. 근데 음대양, 양대음은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극이 같은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뭐냐면 편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이죠. 음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뭐다?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 된다. 정관. 그래서 오늘 격군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좀 약한 반면에 목 정관은 많이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신약한데 관성은 왕하다라고 해서 신약관왕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묘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짜여진다고 하면 얘는 정관이고 얘는 편관이다라고 해서 관사훈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월 자체에는 기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관사훈잡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월령 자체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전체 틀은 뭐냐면 살이왕한 살중신경한 국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인 화가 있어 주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타 간지에서 묘목이라든가 다른 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관격의 신약 관항한 사주국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인월은 아직 춥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화가 있어서 조후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에 해당이 되죠. 자, 한 가지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토 안에는 토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인월에 기토가 약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연지에서 축토를 받기 때문에 기토가 축토의 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극약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 물의 기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가 천간에 개수 내지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썩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 축 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천간에 투출한 신금이 지장간에 개수를 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장간에 있는 개수까지 생해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기토의 기운을 설기한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월간에 이렇게 경금마저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아무리 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월지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관성이고요. 월간이라든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토 일간이 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간이 매우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경금, 신금이 축에만 뿌리를 두고 있었을 때보다 이렇게 다시 유금을 다시 보게 되면 비록 모광절인 인월이라 하더라도 경금, 신금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죠. 이 경신금이 축과 유에 공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토일간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초춘인 인월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일단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꽃샘추위도 있겠지만 인월에도 눈이 오거나 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눈이 오거나 서리가 내리게 되면 역시나 춥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월에 뭐 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온 자체가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기온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기토 이렇게 일간이 많이 약해져 있고 기후 자체가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한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왔을 때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조우를 하고 약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유금과 축토에 뿌리를 둔 경신금이 있어서 좀 한습까지는 아니라도 기후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기토 자체도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이 일간 기토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토를 보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화를 얻어서 조후하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화를 보는데 병인정묘시 내지는 이렇게 기사, 경호시 정도가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미중정화 내지는 술중정화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중정화라든가 술중정화 가지고 조후하는 것은 매우 미흡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월자월 엄동설안에 미중정화 하나 가지고 조우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동설안에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있는 아니면 저기 밑에 있는 불씨 하나 가지고 뭐 겨울을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술중정화, 미중정화 가지고는 많이 좀 부족하고요. 병화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천간으로 드러나야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먼저 병인시 같은 거 한번 보게 되면 자, 인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 병화가 또 이 시지에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고요. 이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합니까? 경금, 신금도 억제시켜주죠. 화가 뭐랍니까? 금을 극해주는 역할, 화극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금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병화가 막아주게 되고 또 병화는 금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토도 생조해주는 역할 또 인월의 한습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 병인시가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요 묘목은 시지에 있는 묘목은 일지유금하고 묘유상충이 되게 되면은 유금도 깨지게 되고요. 묘목도 깨지게 됩니다. 선생님 경금 신금이 유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니까 묘유충이 돼서 유금이 깨지게 되면 경신금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유금이 상해를 입게 되면 물론 묘목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유금도 그냥 멀쩡하진 않겠죠. 그래서 얘가 깨지게 되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신금도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충 특히나 일지궁하고 시지궁하고 상충하게 되면 결코 이렇게 평안한 삶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묘목이 깨지게 되면 자 정화가 금을 물론 이제 인의 뿌리를 둔 정화이기 때문에 약하진 않다 손치더라도 금을 제할 수 있는 힘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기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병화라든가 정화가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병화 있고요. 사중병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인월이라 하더라도 축토, 유금, 사화를 모두 이렇게 구준하게 되면 사유축, 금, 국을 형성하게 되면 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은 금극목해서 목은 상해를 받게 되겠고 또 뭡니까? 금이 많아지면 기토일간이 많이 과살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중병화 내지는 사중병화, 사유축, 해금에서 사중병화가 많이 약해져 있긴 하더라도 화가 살아나야지만 기토가 살아날 수 있겠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화가
약해질 것이고, 또 금운으로 가게 되면 또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기 때문에 기토일간이 더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지로 금국을 형성하지 않지만은 오화 하나가 있죠. 인중병화도 있고, 근데 또 역시나 경금마저 또 투출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골격은 화를 치용해서 금을 억제하고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죠. 화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임신이라든가 개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 신금, 유금, 축토, 경금, 신금이 힘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마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임수가 뭐예요? 왕금의 생주를 받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인데, 임수가 이렇게 왕하게 들어오면 사수동류라고 해서 기토가 큰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임신, 계유시, 뭐 을해시, 갑자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중 병화가 있긴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건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명식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